자, 조건부 확률은 좀 개념 자체가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해요.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 확률을 얘기합니다.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 확률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일단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어떤 그 시행이 있다라고 칠 때 그런 거 뭐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비가 오는 날에 축구 시합이 있어요. 그 비 오는 날에 막 축구 시합에서 뭐 이길 확률. 그러면 그런 조건들이 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뭔가 좀 예시가 지금 바로 들어가니까 좀 애매하긴 하는데, 자, 얘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조건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건 수학에서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조건 제시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건부 확률이 있어요. 자, 이렇게 조건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일관적으로 들어가는 기호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기호는 뭐냐면은 바라는 기호예요. 바라는 기호. 자, 이 바라는 기호가 조건제시법에서는 아무래도 뭐 집합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왼쪽은 그 목적이 되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면은 x바 x는 3 이하의 자연수 뭐 이런 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얘가 목적이 되는 거니까 우리 목적은 집합에서는 원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봤을 때 1, 2, 4 그렇죠? 이렇게 세 개 있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제곱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제곱이 원소가 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일단 써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목적이 나오고요. 오른쪽에서 조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probability P가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P 어쩌고바 어쩌고가 나오는데, 자, 여기 목적과 조건 둘 다 뭐가 들어가느냐? 전부 사건이 들어갑니다. 자, A 사건, B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조건부 확률은 P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 바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조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얘는 무슨 뜻이냐? A 사건. 얘는 다시 한번 목적이 되는 사건. A 확률 구해달라 이거예요. A 확률 구해달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른쪽 B 얘는 뭐냐면 조건 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우리 뭐라 그래야 될까? 만약에 어떤 표가 있어요. 그 표가 어떻게 생겼냐? 무슨 말? 성별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뭐 둘로 나눈다고 칠 때 남자가 전체적으로 무슨 뭐 한 100명이라고 치고 뭐 여자가 뭐 50명만 뭐 샘플로 잡았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때 축구 좋아하는 남자가 99명이라고 칠게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1명이라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축구를 좋아하는 여자가 10명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뭐 40명이라고 쳐볼게요. 너무 극단적으로 써버렸나? 그냥 막 썼어요. 나의 사회 통념 같은 건가? 미안해. 자, 아무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남자들 중에서만 놓고 봤을 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자들 중에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라는 조건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그 안에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의 확률로 존재를 하겠느냐라는 거죠. 확률은 다시 한번 비율입니다. 그래서 얘는 100명 중에 99명, 99%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이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지금 만약에 전체적으로 축구 좋아하는 비율이라고 한다면은 전체 인원수가 지금 150명이에요.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109명 이렇게 되겠죠? 이게 축구 좋아할 확률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 비율 안에서 놓고 봤을 때. 근데 이게 남자 중 축구를 좋아할 확률이라고 한다면은 100분의 99라고 쓰니까 완전 다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거를 굳이 내가 벤 다이그램에다가 그려본다고 친다면 전사건 S가 있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남자면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여기는 여자면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여기는 남자면서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고, 이쪽은 여자면서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쵸? 그럼 만약에 우리 아까 왼쪽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확률이다 라고 한다면 뭐예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요거 얘기하는 거. 자, 근데 남자 중에서 축구 좋아할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얘 비율 구해달라 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다? 만약에 벤 다이그램을 이렇게 그렸어요. 뭐 일반성을 잃지 않게 벤 다이그램을 그려놓는다면 A 사건과 B 사건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뭐 배반 사건이면 여기가 빵 나오면 되는 거고.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쓴다? B 중에 A네. 그죠? 얘는 생각도 안 한다고요. B가 아닌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한다고요. 괜찮죠? B가 아닌 거는. 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다? 맞아. B의, 이거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을 경우에,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중에, 요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근원 사건의 확률이 똑같다 그러면 이걸 경우의 수로 된 경우의 수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B로 제한되고요. 그 안에서 A면서 B인 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에다 뭐라고 쓴다고요? B인 조건 안에서 A가 될 확률은 PB분의 PA 교집합 B. 그죠? 이렇게 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게 1차적으로 나오는 조건부 확률의 기본 내용이에요. 1차적으로 나오는 조건부 확률의 기본 내용.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2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별로 달라질 건 없어요. 별로 달라질 건 없고요. 자, 별로 달라질 건 없고 양변에다가 PB를 곱해볼게요. PA 교 B. 그렇죠? A면서 B일 확률. 그렇죠? 축구를 좋아하면서 남자일 확률. 그렇죠? 뭐 이런 거 구한다라고 친다면 그냥 양변에다가 PB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PB 곱하기 PA 바 B.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얘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곱사건의 확률을 찢어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 곱셈 정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안에서 남자면서 축구를 좋아할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봐도 된다고요. 남자일 확률에다가 남자 중에서 축구를 좋아할 확률 이렇게 곱해줘도 상관은 없다고요. 괜찮죠? 그럼 남자일 확률이 좀 얼마지? 남자일 확률이 150분의 100. 그쵸? 150분의 100 곱하기 그럼 남자 중에서 축구를 좋아할 확률 100분의 99. 그쵸? 얼마예요? 150분의 99. 남자 중에서 축구를 좋아할 확률. 맞죠? 괜찮죠? 자, 그러면은 남자면서 축구를 좋아할 확률은 지금 전체 경우 전체 경우 150가지 중에서
남자면서 축구 좋아할 확률 이걸로 튀어나오게 된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내용 좀 이해될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걸로 간단한 문제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자, 조건부 확률이 뭔지 좀 봐야 되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잠깐만 한번 풀어봐봐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하지만 뒤로 가면 곱셈 정리를 들어가면서 조금 많이 복잡해집니다. 곱셈 정리 쉬운 것까지만 설명했어요. 당연하지 않을까?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A 사건 경우의 수, 그죠? 확률이지. 오케이. 확률이라서 경우의 수. 확률이라서 경우의 수. 그쵸? 그러면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죠? 그 중에서 1, 3, 5가 나오게 하는 경우의 수가 3개니까 6분의 3, 그죠? 2분의 1. 얘는 그냥 일단 기본 문제예요. 얘는 조건부 확률 아니야. 얘만 조건부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이 앞에 거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 거는 간단한 애들이에요. 자, 일단은 A 확률. 조건부가 없어요. 조건부가 없습니다. 자, A 확률이면은 일단 전체 경우에서, 그쵸? 근원사건 확률 다 똑같죠. 아무 말 없으면 그냥 근원사건 확률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뭐 심지어 얘는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육면체 주사위겠죠? 그렇죠. 직육면체 주사위는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로 들어가니까 6개 중에 3개구나. 2분의 1이다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확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로 가면 되니까 6분의 3, 5. 그죠?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A 교 B는 3, 5 두 개.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봐요? 얘는 A 중에서 B일 확률이에요. 아이고, 이걸 공식대로 한번 볼까? A 중에서 B일 확률. 그쵸? A 안에서만 있는 B를 보는 거니까 A 교집합 B로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얘는 2분의 1 중에 3분의 1이구나. 그쵸? 그래서 답이 3분의 2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어차피 근원사건 확률 다 똑같으니까 NS로 전부 다 나눠버린다. 다 곱한다 그러면은 A들 중에서
A면서 B인 걸 골라도 된다고요. 다시 한번. A들 중에서 A인 것 중에 B인 거. 그렇죠. 3개 중에 2개라고 봐도 상관은 없다고요.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셋 중 2개가 됩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얘는 뭐예요? 다시 한번. A인 조건이 걸려 있어요. 얘만 봐야 된다고요. 얘만. 그렇죠? 이거 한글로 번역해 놓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홀수 중 소수일 확률. 지금 이거 풀었으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홀수 중 소수일 확률. 홀수 3개죠. 그중에 소수 2개죠. 3분의 2. 아, 괜찮아요? 아,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가 제한되는 것 뿐이에요. 전체 경우의 수가. 그죠?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경우의 수 풀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4번도 한번 볼게요. 와, 100원짜리 2개에다가 10원짜리 하나야. 그쵸? 자, 이 100원짜리 2개는 서로 다른 걸로 봐줘야 돼요. 근원사건의 확률이 같아버리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같은 동전이라고 해버리면은 근원사건의 확률이 문제가 돼요. 100원 나올 확률이 달라집니다. 괜찮죠? 그래서 100원짜리, 뭐 빨간 100원짜리, 파란 100원짜리, 그 다음에 10원짜리 이렇게 3개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냥 뭐 10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 하나 다 다른 걸로 근원사건의 확률은 다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3개 동전 중에서 앞면이 1개일 때 10원짜리 확률을 구해달라. 자, 이거를 식으로 쓴다 그러면은 앞면이 하나일 때 그게 10원짜리 동전일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앞면이 1개 나오는 경우가 전체 몇 개예요? 3개잖아요. 그렇죠? 왜? 1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이거 다른 100원짜리로 보자고요. 자, 그럼 아바밥 아니다. 하나 나와야 되잖아. 앞면 하나. 앞뒤뒤, 뒤앞뒤, 뒤뒤앞. 그렇죠? 이렇게 3가지가 있죠. 이거 다 근원사건 확률이 다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10원짜리가 앞면인 경우는 딱 하나. 예, 괜찮죠? 3분의 1로 볼 수 있습니다. 3분의 1로. 괜찮아요? 자, 요게 다예요. 요게 다. 오케이. 자, 쉽게 생각해야 돼요. 쉽게. 자, 다시 한번. 조건부 확률은 저희가 뭐라고요? B 중에서 A가 될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홀수 중에서 소수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홀수가 3개, 소수는 2개. 그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3분의 2가 된다. 얘도 지금 앞면이 1개 나오는 모든 경우 1, 2, 3 3가지 중에서 10원짜리가 앞면일 확률 3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주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5번 한번 풀어봐봐요. 5번. 아유, 쉽습니다. 쉬워요. 자, 여학생 중에서 안경 쓸 확률이에요. 여학생 몇 명? 24명. 안경 쓴 학생
8명. 그쵸? 임의로 택한 학생, 여학생인데 입사하려면 사람이 안 되지 않나요? 맞아, 그건데. 근데 임의로 선택한 그치, 랜덤하게 뽑았는데 그 학생이 여학생이야. 여학생인 경우 중에서만 보면 된다는 거야. 왜? 이미 여학생이 뽑혔어. 내가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학생이라고 나왔어. 그치? 자, 여학생일 때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이야? 이게 안 되죠? 이미 여학생으로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여학생으로. 그 여학생 중에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여학생 중에 8명은 안경을 썼고 16명은 안경을 안 썼어요. 그 24명 중 여학생 24명 중 안경 쓴 학생의 비율만 보면 된다. 자, 아까 표에서 설명한 거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자, 이거를 좀 봅시다. 남학생, 여학생, 안경 쓴 학생, 안경 안 쓴 학생. 자, 인원수 볼게요. 13명, 10명, 8명, 16명. 자, 이게 처음에 조금 헷갈립니다. 조건부 확률이. 맨 처음에 좀 헷갈려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학생일 때예요. 이미 여학생으로 확정됐어요. 이건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안에서 안경 쓴 학생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여학생일 확률 중에서 안경 낀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경 낀 여학생의 확률을 구해달라. 자, 그럼 얘는 전체 경우의 수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얘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얘만 놓고 보면 이거 조건부가 아니죠? 전체 학생 다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얘 자체가 47명 중에 여학생이라고요. 괜찮아요? 이거 조건이 없어요. 미연인의 반 학생 전부 다 봐야 된다고요. 분해? 얘도 어때요? 조건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면 나와 있는 전체 집합 전부 다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 47명 중에 안경 낀 여학생이라고요. 그렇죠? 안경 낀 여학생. 그렇죠? 얘는 이거고요. 얘는 이거예요. 전부 다 봐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24분의 8이 됩니다. 3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3분의 1. 자, 그러면 뒤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뒤쪽으로. 자,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됩니다.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의 계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더 해봐야 되겠는데 좀 헷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7번 한 번만 해볼게요. 7번.
자, 조건부 확률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가 제한되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아지죠. 이별 한명 뽑았으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 얘도 조건에 걸린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야구를 좋아하는 게 전체가 10%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50%니까 이분이 이를 무으로 두고 이 중에서 남학생의 퍼센트를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치. 전체 중에 남학생. 그래서 조건이 보이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 안에서 보는 거니까. 진짜 알았어. 그죠? 아, 너무 쉬웠다. 그쵸? 너무 쉬웠다. 헷갈려? 아, 쉽다. 그죠? 오케이. 괜찮나? 오케이.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볼게요. 지금 얘는 전체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50%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기가 50%. 그러면 축구 좋아하는 학생이 지금 50%죠. 자, 그리고 야구 좋아하는 남학생이 전체 40%래요. 아, 얘가 지금 40%래. 그렇죠? 아니, 전체 중에서 야구 좋아하는 남학생이 40%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다 나왔네. 여기는 10%. 야구 좋아하는 여학생은 10%.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 몰라요. 이건 비율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주어진 문제는 야구를 좋아할 확률이 50%예요. 그죠? 50%. 0.5라고 쓸까?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뭐예요? 야구 좋아하는 남학생이 비율이 지금 40%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굳이 벤 다이그램에다가 나타낸다 그러면은, 자, 야구 좋아하는 학생, 남학생, 그쵸? 지금 야구 좋아하는 학생이 50%라고요. 야구 좋아하는 학생이 50%라고요. 얘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야구 좋아하는 남학생, 요 학생이 지금 전체 40%라고요.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0.1이지. 야구 안 좋아하는 남학생이 10%고, 그 다음에, 아니다. 야구 좋아하는 여학생이보다 야구니까. 그쵸? 그 다음에 바깥에 0.5가 나오겠네. 얘랑 얘 합쳐서 0.5라고요. 이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과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 합쳐서 50%인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야구 중 남학생 비율. 그죠? 야구 중 남학생 비율. 야구 중 남학생 비율. 야구 중 남학생 비율. 그쵸? 그래서 얘는 50%분의 40%구나. 그쵸? 그래서 그냥 5분의 4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조건부 확률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건이 걸려있는 확률일 뿐이에요. 그래서 전사건만 줄어드는 역할을 합니다. 전사건만 줄어드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A가 되더라도 B가 되는 경우 중에서만 A를 본다. 오케이?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 계산도 조금 해봅시다.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9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되는 자, 9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되는 친구들은 그냥 풀고요. 자, 9번. A 확률이 2분의 1, B 확률이 3분의 2. 자, 그랬을 때 A가 아니면서 B가 아닐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때 A바 B는 얼마냐? 그쵸? B 중에 A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되겠죠? 표를 만들어도 되고요.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도 돼요. 어차피 얘는 지금 1 빼기 합사건 확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단 수식적으로 먼저 한번 해볼까? 6분의 5구나. 그쵸? 자, 요거를 덧셈 정리로 본다면 A 확률. 도현 괜찮아요? 그죠? 곱사건 확률. 자, 요게 지금 6분의 5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2분의 1, 얘가 3분의 2. 자, 둘 더하면 얼마예요? 6분의 3에다가 6분의 4 됐으니까 6분의 7이죠.
아, 이게 6분의 2구나. 그렇죠. 곱사건 확률이 6분의 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건 뭐예요? B 중에서 A일 확률을 구해달라. 라는 거잖아요. B 중에서 A일 확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B일 확률이 3분의 2예요. 아, A교 B일 확률 6분의 2. 6분의 2구나. 그렇죠. 아, 2분의 1이라고요. 괜찮아요? 그죠? 2분의 1. 자, 이거를, 벤 다이그램에다가 한 번만 봅시다. 전 사건 S, A 사건, B 사건.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A 사건의 확률이 지금 2분의 1이래요. 자, B 사건의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아, 왜냐면 2분의 1이 두 개 더해서 2분의 1이잖아요. 3분의 2도 두 개 더해서 3분의 2가 되는 거지. 자, 근데 그 중에서 A가 아니면서 B가 아닌 거, A가 아니면서 B가 아닌 거, 이 바깥쪽이 지금 6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둘이 합쳐서 지금 6분의 5라고 하는데 얘 2분의 6분의 4. 그렇죠? 6분의 7 합쳐서 6분의 5 나와야 돼? 얘가 지금 6분의 2라고요. 괜찮아요? 아, 그럼 얘는 지금 6분의 3이니까 6분의 1이네요. 얘는 6분의 4니까 6분의 2가 되겠지. 괜찮죠? 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B 중에 A. 그렇죠? 얘 중에 이 확률 얼마냐?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괜찮아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기 전부 다예요. 오케이. 자, 제한된 범위 안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은 전 사건이 줄어드는 거. 그렇죠? 전 사건이 줄어드는 거. 이 바깥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안경, 아니다. 아까 앞에 있었지? 그렇죠? 여학생 중에 안경 쓴 학생이, 그 안경 안 쓴 친구들, 여학생 아닌 경우는 아예 보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쓰든 말든, 안경 쓰든 말든. 약간 좀 그 느낌? 자, 그러면, 피나. 아파. 잠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뒤에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걸 조금 이해를 했으니까 조금 어려운 걸 더 가볼게요. 조금 더 어려운 거. 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아마 뭐 시간이 없어서 개념적인 것만 얘기하고 그냥 운만 띄우고 그냥 끝낼 거예요. 운만 띄우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게 곱셈 정리에 관련된 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 곱셈 정리가 왜 이렇게 들어갈까요? 앞에서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덧셈 정리할 때 이렇게 합사건의 확률을 이렇게 찢죠. 왜 찢어요? 합사건 확률을 구하는 게 쉬워요? 곱사건 확률을 구하는 게 쉬워요? 이게 더 쉬우니까. 그렇죠? 이게 더 쉬우니까. 이거보단 얘가 쉬우니까. 그래서 덧셈 정리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쉬운 걸 왜 쪼개? 왜 쪼개냐 이거야. 왜 쪼개냐 이거야. 이유는 하나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가 있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곱사건의 확률 구할 때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다 한 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곱사건의 확률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행들 간의 순서가 반드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애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자가 있어요. 자, 상자가 있습니다. 자, 그 상자가 불투명한 상자예요. 그 안에 내가 손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 보면은 주머니가 2개가 나옵니다. 주머니가 2개가 나와요. 자, 이 주머니 중에 첫 번째는 흰 공이 4개 있고요. 검은 공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얘기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흰 거 아니냐고. 미안해. 색칠한 걸 검은 거라고 할게. 색칠한 거를. 자, 그리고 비주머니를 봤더니 흰 공이 2개인데 검은 공이 3개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차적으로 내가 여기에 상자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주머니를 골라서 공 하나를 뽑는 시행을 한번 해볼게요. 공 하나 뽑는 시행. 자, 그랬을 때 내가
A 주머니 안에서만 봤을 때 흰 공 뽑을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한다면 얘는 어떨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나는 A 주머니를 고른 거예요. 괜찮아요? 이미 나는 A 주머니를 고른 거야.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조건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럼 A 주머니가 결정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흰 공 하나 뽑을 확률 얼마예요? 그냥 5개 중에 4개라고요. 괜찮아요? 아, 얘가 흰 거예요. 미안해. 아, 여기 위에 게 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뭐 없잖아. 뭐 5개분의 4. 뭐지? 조건부 확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얘는 조건을 안 쓰는 게 더 편해요. 조건 안 쓴다? 이렇게 풀어 쓰지 않는 게 더 편해요. 이따가 풀어 써야 되는 애들이 나올 거예요. 걔가 좀 어려워요. 걔가 좀 어렵습니다. 자, 실제로 어떠냐면은 만약에 이 주머니만 있는 상태였다고 쳐봐요. 이 A 주머니만 있었다라고 친다면 검 여기서 흰 공 뽑을 확률 5분의 4죠. 그렇죠?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조건부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예 없죠. 이미 얘가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A가 전제돼 있어요. A가 전체라고요. 괜찮아요? A가 전체라고요. 오케이. 조건부는 전체 집합을 제한하는 요소예요.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A에서만 봤을 때 흰 공 뽑을 확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 이번에는 내가 손을 집어넣는데 그냥 흰 공 하나, 아니다. A 주머니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한다고 쳐봐요. A 주머니에서 흰 공 뽑을 확률을 구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어때요? 주머니 결정됐어요? 안 됐죠? 내가 A를 골라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A 주머니를 고르고 그 주머니 안에서 흰 공 뽑을 확률이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아, 일단 내가 집어넣었어. 주머니를 골라요. A 주머니를 골라요. 그렇죠? A 주머니를 골라주고 그 A 주머니를 골랐으면 그 중에서 흰 공을 하나 뽑는 확률인 거잖아요. 그래놓고 A 주머니 중에서 흰 공 뽑을 확률로 들어간다고요. 괜찮아요? 고비겠죠? 괜찮아요? 동시에 만족해줘야 되니까. 잘 자. 잘 자. 안녕.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얘는 얼마예요? A 주머니를 고를 확률. 자, 주머니 A, B 둘 중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주머니 고를 확률은 어때요? 반반이에요. 그렇죠? 반반. 근원 사건의 확률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별 말이 없으면은. 그럼 얘는, A 주머니 고를 확률이 지금 2분의 1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흰 공 뽑을 확률이 얼마라고요? 4라고요. 그렇죠? 5분의 4라고요. 얼마예요? 5분의 2. 차이점 보여요? A 중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과 A 주머니면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다른 거라고요. 다시 한번 얘를 줄글로 풀어쓸게요. 얘는 뭐라고요? A 주머니 중에서 흰 공 하나를 뽑을 확률. 요거 얘기하는 거야. 이미 A 주머니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내가 공 하나를 뽑는데 A 주머니면서 흰 공의 확률, 요걸 구하는 거라고요. A 주머니도 골라줘야 되고요. 흰 공도 골라줘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주머니 안 고르고 흰 공 뽑을 수 있어요? 안 되지! 괜찮아요? 애초에 흰 공 뽑을 때 주머니를 안 고를 수가 없다고요. A 주머니인지 B 주머니인지. 괜찮아요? 이거 다시 설명할 시간 별로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흰 공 뽑을 확률. 자, 얘는 얼마일까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흰 공 뽑을 확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는 전사건 S가 있습니다. A 주머니가 있어요. A 주머니 아니면 다 B 주머니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흰 공 뽑는 사건이 있어요. 흰 공 아니면 다 검은 공이에요. 괜찮죠?
지금 얘는 뭘 얘기한 거예요? A 주머니 중에서 흰 공 뽑을 확률. 요거 본 거죠? 요게. 자, 얘는 뭐예요? A 주머니면서 흰 공일 확률이에요. 이 전사건이 S라고요. 괜찮아요? 이게 뭐지? 다시 한번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얘는 굳이 경우의 수로 본다면은 A 중에서 흰 공이면서 A일 확률, 그죠? 경우의 수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다면. 근데 얘는 뭐예요? 전체가 NS고요. 흰 공이면서 A라고요. 분자 똑같죠? 분모가 다르다고요. 괜찮아요? 분모가 다르다고요. 오케이? 이해되죠? 자, 얘는 뭐예요? 만약에 근원 사건이 다 똑같다. 그럼 얘는 전체가 NS고 그 중에서 흰 공 뽑을 확률. 자, 이 전체 중에서 이 확률 다 구해달라고요. 괜찮아요? A면서 흰 공인 것과 B면서 흰 공인 거 다 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A 주머니면서 흰 공인 것과 B 주머니면서 흰 공.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어떻게 쓴다고요? A 주머니면서 흰 공일 확률. 그죠? 요거 하나 따로 구해줘야 돼요. 왜? 한 번에 못 구해요. 한 번에 못 구해요. 왜? 주머니를 무조건 골라야 그 다음 내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냥 흰 공 뽑을 확률을 한 번에 진행을 못 한다고요. 괜찮아요? 뭐야? 이런 게 왜 인제 나오지? 왜 앞에는 하나도 없지? 앞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애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배워야 순서대로 진행하는 애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또 하나 뭐예요? B 주머니면서 흰 공인 확률. 자, B 주머니에서 흰 공인 확률. 얘는 B면서 흰 공인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 둘은 어때요? 둘 다 되는 거죠? 이것도 흰 공 뽑은 거, 이것도 흰 공 뽑은 거. 둘 다 흰 공 뽑았으니까 이 둘은 더해줘야 되는구나.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자, 얘는 곱사건으로 가야지. A 주머니 뽑을 확률에다가 A 주머니 안에서만 흰 공 뽑을 확률. 그쵸? 그리고 B 주머니 골라주고요. B 주머니 중에서만 또 흰 공 뽑을 확률 따로 계산해서 가져야 된다고요. 자, 논리 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좀 색깔로 좀 해볼게요. 자, 요거는 얘랑 똑같은데 맞다. 얘 지금 2분의 1이지. 자, A 주머니 중에서만 흰 공 뽑을 확률이 5분의 4였지. 얘는 확률이 2분의 1이지. B 주머니 중에서만 흰 공 뽑을 확률이 5분의 2지. 그쵸?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10분의 4 더하기 2, 10분의 6, 5분의 3이에요. 자, 내가 랜덤하게 이 안에서 공을 아무거나 하나 뽑는다 그러면은 흰 공 나올 확률이 5분의 3이라고요. 괜찮아요? 근데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 흰 공이 전체적으로 더 많잖아요. 그죠? 흰 공이 전체적으로 더 많아요. 그쵸? 자, 그렇다고 해서 10개 중에 6개 이러면 안 되는 게 이게 공개수가 내가 일부러 5개 맞춰놔가지고 좀 보기 좋게 해놔서 그렇지 공개수가 막 10개, 2개 이랬는데 주머니 고를 확률이 반반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다 달라져요. 그래서 확률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 이해하기 쉬우라고 일부러 개수 맞춰놓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번에는 이거야.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요거까지만.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시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풀고 그 다음에 연습할 수 있게 할게. 이거를 그냥 바로 숙제를 내버리면 좀 끔찍할 것 같아서. 자, 뭐냐면은 얘는 이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불투명하게 만들어 놓고 화장실을 갔다 갔어요.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누가 나오면서 나한테 얘기해. 방문해서 나오면서 얘기해. 내가 흰 공을 하나 뽑아놨어. 어디서 뽑았게? 이제 머리가 터지는 거야. 그쵸? 다시 한번. 이미 흰 공이 나왔어요. 그게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 자, 시험은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시험은. 이미 흰 공을 뽑아놨대.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달래요.
뭐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하지? 자, 얘랑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 근데 봐봐요. A 주머니에서 흰공 뽑는 거. 정방향 순서예요. 괜찮아요? 얘는 막 조건 깔고 들어가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얘는 지금 역방향이라고요. 괜찮아요? 이러면 정방향으로 다 돌려야 돼요. 그게 저거 써야 된다고요. 흰공 나올 확률 전체 중에서 그게 A에서 흰공이었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거랑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얘는 막 PA분의 P 흰교 A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얘는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역방향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흰거 나올 확률 위에서 뽑았죠. 그렇죠. 지금 얘가 뭐냐면은 A에서 흰거랑 B에서 흰거랑 다 합쳐야 흰거 나올 모든 확률을 다 보는 거고 그 중에서 비율적으로 흰거 나올 확률을 따로 구해줘야 된다고요. 자, 흰거 나올 확률이 A 흰, B 흰 다 나올 확률이 지금 얼마였어요? 5분의 3. 자, 굳이 보면은 얘는 10분의 4 더하기 10분의 2였어요. 그 중에 얘가 지금 10분의 4예요. 딱 봐도 솔직히 여기서 흰공 하나 뽑았다. 둘 중에 확률상 누가 높아요? 당연히 얘가 높겠죠. 얘가 흰 게 더 많으니까. 여기서 뽑았으면 검은 거 나왔을 확률이 좀 더 높을 테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은 A에서 흰 거 나올 확률이 10분의 4였고 B에서 흰 거 나올 확률이 10분의 2였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합치는 게 흰공 나올 모든 확률 중에 그 중에 A의 확률이 요거니까 답은 얼마다? 약분하면 6분의 4, 3분의 2. 그쵸? 와, 지금 얘 하나 뽑아놓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어디서 뽑았게? A겠지. 얘가 더 많으니까. 확률상 이게 더 크니까. 그쵸? 근데 어디까지는 확률. 그쵸? 실제로 어디서 뽑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쵸? 찍더라도 이걸 찍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찍더라도. 자, 여기까지가 조건부 확률에 대한 내용, 일단 1차적인 내용 전부 답니다. 요 뒤에 이제 독립과 종속까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다 풀기는 좀 힘드니까 교평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쉬운 것만 보기 바랍니다. 잠깐만.